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다행히 주말장에 조금 반등을 보여주긴 보여줬지만 조족지혈이죠. 워낙 가파르게 많이 빠졌고 더군다나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코스닥은 정말 정처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주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자, 다만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현재 주가는 이제는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행스러운 떠야 할 자리에서 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떠야 할 자리에서 뛰지 않을 때는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안에 악재성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요 문장에서도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종합이 이렇게 급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어느 쪽에다가 몰빵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잘못된 몰빵은 거꾸로 큰 손실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종목을 나눠놓죠. 우리가 그것을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포트폴리오 상에서 여러 종목을 갖고 있었을 때 내 계좌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냐는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의 그 지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합주가이기 때문에 종합이 내려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지수가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물론 여기도 위로 올라갈 때 고비점이 있거든요. 이걸 막연하게 무조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건 위험해 또 그러고 내려왔을 때는 여기는 우리가 볼만해 라는 것을 어떤 이론적인 근거와 실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최근장 너무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굉장히 위에서 급락을 주고 있죠. 이 급락을 줬을 때 이번에 모양을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주가가 하방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2021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위로 올라간 이후에 60일선이 5파동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층 아파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받을 때 보통 60일 평균선의 5파동 또 우리가 저층 아파트 둘둘 시킨 기억하시죠? 또 2330이 기억하시죠? 이게 거꾸로 밑으로 저층 아파트에 내렸을 때 여기가 우리가 바닥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통 보면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더라도 고점과 저점이 같이 병합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위에서 꺾어질 때 우리가 중보다 나빠요 그럴 때 이게 역N자형의 모양을 주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요건 좀 이따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리거든요. 요번에 코스닥은 그렇다고 치고 코스피가 견조하게 버텼었는데 코스피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중보다 나빠요의 패턴이 어디서 나타났냐? 분봉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시장이 꺾어지고 있어 아니면 올라가고 있어. 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날까 줄을까 할 때 종합주가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잔고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 놓지 말 것이 종합에서는 30분봉이 진짜 필수입니다. 꼭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30분봉에서 급락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줬거든요. 바로 그것이 중보다 나빠요의 20 하방 1번 패턴을 보는데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간 이런 위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얘가 위에서 내려가는 걸 알겠는데 이제 여기 오면 떠 라고 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기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뜨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서 뜰 때 우리가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럴 때 그럼 왜 장을 이렇게 급락을 줬을까 할 때 딱 한마디로 한다면 기승전 트럼프입니다. 이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바로 트럼프 리스크 바로 트럼프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내려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 그렇게 보면 뭐겠죠? 맨 끝에 제목을 보면 트럼프 타켓 종목이라고 했죠. 사실
방송 제목이니까 트럼프 타깃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트럼프에 찍힌 회사들입니다. 왜? 그들은 트럼프를 소위 얘기하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트위터에서 쫓겨날 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나가는 트럼프를 등 떠밀면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빅테크 업체들이거든요. 결국 빅테크 업체들이 하락하니까 그것이 미국 증시를 하락시켰고 그것이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도미노 현상을 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지만 내가 미국을 투자하지 않아도 미국을 분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중요했구나. 미국이 하락하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우리 장이 뜨기 위해서는 뭐가 떠야 되냐면 미국이 떠야 되는데 오늘 주가 올라왔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건 우리나라 시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분석이 필요한 자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엔화는 별로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 가격은 똥값이 됐다는 거죠. 엔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여행을 다녀왔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야, 엔화가 뭐 이렇게 싸냐? 똥값인데? 라고 해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분 중에서 엔화는 별로 볼 겨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언제 엔화를 보겠습니까? 온통 미국 대선 뉴스와 국내당을 봤겠죠. 하지만요. 제가 바깥에다가 엔화 급등, 그러니까 엔화 급등이라는 것은 엔화 환율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역부입장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엔화 급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항상 빅픽처의 그림을 보려면은 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구름의 관계, 구름, 바람, 이걸 알아야 이게 비가 어떻게 오고 장마가 어떻게 되고 이걸 알듯이 그중에 또 하나가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엔화의 급등입니다. 근데 하나 논란이 있어요. 엔화 환율이 떨어졌어. 그럼 엔화 가치가 급등을 줬어. 그럼 우리도 급등을 줘야 되거든요. 한번 환율 보십시오.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영향을 별로 안 주고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빅피처, 내가 지금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돼? 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일부러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모르지만 강의 욕심 많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을 천천히 갔는데 제가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면 뒤에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만약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맞아 설명드릴게요. 놓지 마시고요. 한번 쫓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국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치. 다음 주에 주가가 분수령입니다. 이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상해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수령이 한계가 있고요. 다음 주에 분수령이 있고요. 진짜 분수령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언제 하냐고요? 미리 짚고 넘어갈까요? 다음 달 8월 여기 8월 요 뒤에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8월 5일 이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8월 초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봐야 되는 분수령이 있는데 이 분수령이 왜 분수령인가? 그리고 미국은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무엇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돌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해리스를 지원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화당세와 민주당세가 둘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정치 관련돼서 유튜브 하셨던 분들은 야, 장사 망했대. 아마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겁니다. 왜? 보나마나 지난번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야, 이건 거의 트럼프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변화가 생겼죠. 조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뉴스가 가짜 뉴스일까요? 뒤에 가서 한번 저 나름대로의 뇌피셜과 팩트를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마리 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볼까요? 와, 우리가 이게 올라갔을 때 2,900, 우리가 의미선 기법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바둑 고수들이 바둑 둔 다음에 항상 복기를 하듯이 한번 보는 겁니다. 아, 모두가 3,000을 외칠 때 얘는 1차 고비가 2,900이 있었어. 이건 우리가 음이선이라고 그래. 음이선이 세 가지가 있어. 그중에는 심적 저항선이었지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돌 치킨이라고 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600포인트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략 600포인트에서 얘가 내려갈 때 3분의 1. 그럼 200포인트죠. 얘가 대략 주가가 뜨기 시작했던 것이 대략 한 2,700에서 떴어. 아, 전체 3분의 1 정도 존입받고 얘가 뜨기 시작했어.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위에서도 급락을 줄 때 음양음의 저점 붕괴. 이건 주가가 하락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매도 시그널입니다. 음양음.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국보다 나빠요가 요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요거 필히 30분 보고 한번 가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주가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5일선이 외붕이라는 개념에서 얘가 일반적이라면 여기 60선에서 주가가 뜰 수 있겠는데 1번 이렇게 표시했었죠. 근데 얘가 지금 시장이 워낙 위에서부터 내리미는 속도가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밀린다면 다음 타겟은 어딜까 그럴 때 이렇게 마틴을 그려드렸죠. 요 밑에 요 마틴 이렇게 그렸었죠. 마틴 길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120일부터 240일. 자, 요 중에서 사회자님. 네. 특히 이렇게 요 마틴 구간에서 뜰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제 주식 이렇게 움직입니다. 20외봉일 때 마틴 구간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서 지지가 될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60이죠. 여기 처음에 60, 그 다음에는 120. 그렇습니다. 얘가 원래는 여기서 주가가 떠야 되는데 못 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내려갈 때 여기서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한 번은 들어주는데 이 들었다 깰 때 얘가 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연장 하락 파동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연장 빠져도 마틴 구간에서 뜨는데 20이 외봉일 때는 특히 어디서 뜨냐면 하나 꼭 알아놓으시죠. 요 120에 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10중 8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드렸죠. 여기서 얘가 뜰 것이라는데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뜨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얘기한 것에서 뜨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갈 때 최소한 내가 물려 있어도 여기는 투매하면 안 되는구나. 이미 매도를 놓쳤구나. 기다렸다 때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얘는 올라가더라도 얘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내려갈 때 여기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도 쌍바닥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뭐죠? 외바닥이. 외바닥이죠. 그럼 얘는 외바닥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도 또 한 번 또 두들겨 맞는 자리가 또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최소한 시주가, 순주가 붕 뜰 텐데 얘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올라갔다가 또다시 후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에서 매물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뭔가 내려가다가 걸려줘야 돼요. 이게 자꾸만 걸려줘야 점점 다시 위에서 두말질 때 하락하는 각도가 가파르고 소위 밑에서 얘기하는 쌍바닥의 관점이 나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어쨌든 얘가 위에서부터 급락을 보여줬고 이쪽은 아직까지 밑으로. 근데 이 코삭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건 왜 코삭을 얘기할 필요가 없냐면 저는 코삭을 볼 때 제가 일봉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다른 걸 보여드렸어요. 뭘 보여드렸었죠? 주봉을 보여드렸었죠. 주봉에서 여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얘는 이미 60이 쌍봉에다가 20이 쌍봉. 이거 뭐라고 하죠? 4대 급락주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 패턴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두들겨. 그럴 때 그 두들겨 맞는 그 모양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제가 3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 5손가락에 꼽는 것 중에서 하나, 그 중에서도 대장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4대 금. 얘가 지금 4대 금, 60쌍봉에 20쌍봉. 요건 주봉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30분 봉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할 땐 주가가 많이 빠지는구나. 또 얘는 주봉을 보면 이럴 때 많이 빠지는 건 압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시면 계세요. 야, 차트는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저는 지나간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미리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길 보다가 걔가 꺾어질 때 쫑과 신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지나갔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한참 2020년 3월 달 위에 바닥을 치면서 주가가 5%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얘가 위에서 무너질 때 2021년도 6월 22일 날 진짜 6.25 때 고점 찍고 주가 내려갔거든요. 이때 중국보다 나빠요의 패턴이 20 하방 패턴이었죠. 그게 정확하게 2021년도 9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2 years later, 2년이 지난 다음에 2023년 9월 달에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둘치게 내려오기 전에 거기까지 빠지기 전에 하락하는 파동이. 그럼 내가 여기서 놓쳤어도 여기를 갖다가 공부하셨던 분은 두 번째 급락하는 파동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주가는 그 유명한 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온 게 올라갈 때 온 게 다음에도 또 오고 우리가 이 앞에 놓쳤던 매도 시점이 다음에도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 앞에 거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꼭 한번 공부하십시오. 얘는 30을 보시면 이럴 때 많이 빠지는구나. 이쪽은 넌 주봉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내일을 위한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얘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 너 코스닥은 이미 속칭 마트니가 갔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내려갔니? 아까 제가 트럼프 리스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도 유발자가 결국은 트럼프인데 왜 그러냐? 코스피 빠졌으면 우리는 뭐가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급락을 줬죠. 삼성전자가 한참 9만 원대를 가면서 한참 이때 내용들 보시면 알 겁니다. 뭐 10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는 8만 원까지 확 주가가 밑으로 밀려 있습니다. 자, 얘부터 먼저 얘기한다면요. 얘가 삼성전자가 위에서 밑으로 가더라고요. 여기도 밑에 지금 마틴겔존이 밑에 있죠. 특히 8만 원대 여기 내외는 얘는 매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올라가도 멤버는 있겠죠. 다시 올라가면 8만 5천 원대를 저항을 해서 여기 둘 맞고 그러겠죠. 하지만 얘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뭐 얘가 4세대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5세대가 안 됐다. 여러 가지 시끄럽지만 그래도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지금 지수도 다시 올라갈 만한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9만 원대에서 다시 8만 원대로 위치 이동했습니다. SK하이닉스 얘도 왜 많이 두루맞았죠. 얘도 지금 어디서 됐냐면 25만 원. 우리가 그것을 가격의 마디라고 그래요. 이게 매매하다 보면 이게 참 많이 씁니다. 의미선 세 가지거든요. 야, 위에 올라갈 때 이동평선 없니? 직전 고점 없니? 마지막. 가격의 마디점 없니?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음영매 저점 무게가 여기서 장대 몰테이지. 이럴 때는 항상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25만 원대를 하다가 이제 얘 20만 원대를 깨고 나갔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는 떠야 할 자리에 와 있죠. 특히 얘가 넓어지고 있죠. 이거 지금 외봉이죠. 이게 넓어질 때 얘를 뭐냐면 성장주 패턴하거든요. 얘는 여기 좀 꼬랑이 달고 있죠. 얘는 여기 오면 물론 바닥에서 천정 없거든요. 내려가면 공이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닿자마자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력 장치가 없는 한 닿으면 바닥을 찌르려면 통통 하듯이 얘는 올라가도 통통 거리겠지만 여기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올해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이긴 게 없다면 올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노려볼만 자리지 여기 갖다 던진 자리가 아니거든. 단 똑같아요. 얘가 위에서부터 5일선 이렇게 해갖고 저점을 깼듯이 이게 올라갈 때 똑같은 쌍바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왜 받으니까 올라가면 여기 두대 맞고 내려갈 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크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여기는 가까이는 좀 줄여야 되겠지만 밑으로 하단에서는 얘도 뜰만한 적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누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결국 얘들이 내가면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무너졌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했지만 분노 유발자가 결국은 트럼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양대장 종목이 조정받았죠. 저희가 최애 종목이었던 엔비디아 이미 이 앞에 올라갈 때 500달러, 뭐 지금 50달러죠. 과거 기준 보면 500달러를 돌파하면 엔비디아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러는데 이 어나더 레벨이었던 얘가 500달러, 1000달러, 그 다음에 1400에서 걸렸죠. 가격의 마디존에 걸린 거거든요. 여기에 딱 가격의 마디존에서 걸린 겁니다. 1400, 그러니까 140달러.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양봉 뒤에 이렇게 큰 음포선이 얘를 감싸면 얘는 이건 뒤에 하락하는 각도가
상승 각도를 잡아먹게 될 때 최소한 단기 꼭지를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내가 저긴 좀 조심해야 되구나 맞출 수 있는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항상 음포니까 요건 꼭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는 매도 유전자가 없잖아요. 매수는 어떤 게 올라가지 하고 있는데 매도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거 나오면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과 CPI가 예전에 작년 6월 달에 9.1에 고점대를 찍을 때 이때 우리가 뭘 갖고 찍었었죠? 요게 딱 유가 WTI 고점 나올 때 저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가서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투여수 가요 그럴 때 이때 이게 똑같은 게 뭐가 나냐? 바로 빅스 지수, 빅스 Y가 딱 이 음포선을 때렸습니다. 요거 가성비 짱입니다. 항상 이렇게 음포가 나오면 나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갖고 온 중에서 3분의 1이든 얼마든 먼저 줄을 주고 봐야 된다는 거. 아까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 보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음포 맞고 주가가 혹 빠져내려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얘들이 빠지면서 미국의 빅테크의 하락에 서막을 알렸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항상 상행이면서 주가가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얘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더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요 업체들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세트했는데 일단 먼저 트럼프가 TSMC를 공격했죠. 사실 TSMC를 공격한 것보다는 대만이 자기들 국가 안보에 한마디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대만은 한마디로 미국에서 반도체를 100% 뺏어갔다. 그럼 대만의 반도체가 얘밖에 더 있습니까? TSMC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뺏어가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자기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총대를 메고 있고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있다. 그러면서 TSMC가 그냥 직격탄을 맞았죠. 여러분들 대만이 기상 조건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다가 내리자마자 TSMC가 대만에서 이건 어차피 ADR이고 본 주식이 빠지는 거 보셨죠? 이게 TSMC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훅 빠져내갔죠. 여기도 똑같이 음포를 하면서 쭉 빠져내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때리니까 누구도 때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 바이든도 ASML을 때렸죠.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 그만큼 팔지 말라는데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나 돼? 니들 내 말 어기는 거야? 같이 한마디로 조져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각각의 수혜주들이 있겠죠. 뭐 요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 마리화나 대마 뭐 여기 관련된 것들 오늘 미국을 보면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갔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그런데 해리스도 선거를 앞둔 상태에 있으니까 어차피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자기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에서 비트코인 비교적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둘이 서로 대치가 되는 한쪽은 전기차가 좋다? 아니다. 한쪽은 칩스보다 뭐다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갈린 게 있지만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쪽 테마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의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TSMC하고 물론 오늘은 전부 다 위로 반동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얘들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줄을 맞고 그게 코스피마저도 밑으로 급락한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전체적으로 얘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 자체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분수령이 다음 주에 있지만 진짜 분수령은 바로 8월 초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빙의 이런 승부를 이어간다면 이런 초접전을 이어간다면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주고 있는데 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아예 그냥 빅테크 업체들은 지난번 타이틀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트럼프는 지난 2021년도에 니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트위터에서 쫓겨나자 메타, 바로 저커버거의 회사 메타에서 페이스북도 닫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쫓겨냈죠. 투명인가 되는 거죠. SNS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이 몰려간 그 앱
앱을 못 받게 애플 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폐쇄시켜 버렸고요. 그나마 또 운영되던 것도 아마존 닫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얘들 주가를 보면 지독스럽게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건 더군다나 지금 오픈 AI의 서치 관련돼서도 빠진 내용도 있고요. 애플이 그나마 덜 빠졌고요. 아마존도 굉장히 빠졌죠. 얘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이 빠져버리고 항상 재계약해야죠. 미국이 빠지고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해 개념이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에요.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상대적 저평가가 되고 그랬으면.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일본 엔화 환율을 처음 보시면 계실 텐데 아마 그래프 보고 놀랐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겁니다. 이건 뭐 빅테크 중심에서 내려왔던 그래프가 좀 더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음량음의 저점 분계 뭐 여기 보시면 테슬라도 내려왔고, 다만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S&P 500 선물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이죠. 이게 아직 롱이고 이게 숏이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끝났다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은 안 끝났다는 걸까요? 아직까지 미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주가 하락하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급락을 줬잖아요. 이게 급락 준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뭐냐면 V홈 반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V홈 반등이면, 그러니까 장이 다시 원래 재궤도로 들어가려면 급락, 급등, 완만, 턴.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내려가는 각도를 이겨야 돼요. 하락하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급락, 완만. 그러면 이게 하락하는 각도가 이긴 거죠. 그럼 얘는 옆으로 누면 얘는 또 급락합니다. 무조건 바닥을 하려면 무조건 1대1로 비교해야 돼요. 무조건 얘가 급반등을 줘야 돼요. 그래도 이긴 게 아니에요. 1대1이죠. 얘가 급등을 준 다음에 내려갈 때 이렇게 빠지면 얘는 계속 1대1이에요. 얘가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하면 매수가 더 센데, 완만한 데가 올라가줘야 진짜 가는구나 해서 여기서 장대양 먹으면 여기가 매수의 몇 점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다음 주, 얘가 물론 안 끝난 건 알겠는데 다음 주에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다음 주가 왜 변곡점이냐 분수령이냐 하면, 이게 내려갔던 것이 올라갈 때 완만하게 가면 더 빠집니다. 무조건 급반등을 줘야 된다. 물론 급반등을 줘도 얘는 두들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급반등을 줘야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첫 번째 조치가 됩니다. 어쨌든 얘들이 우라지게 빠져나가면서 비양을 받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매그니피센트라고 했던 이 화려한 7개 종목이 거꾸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미저러블 세븐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락 다음에 급반등을 줘야 된다. 이 각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바로 이러한 미저러블 세븐으로 전락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급반등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아까 했지만 테슬라하고 뭐고 실적 발표 다음에 급락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얘가 내려갔다가 지금 아까 그래도 얘가 이렇게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낙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갔다가 아까 그 마틴 구간 그 가까이 120에서 왜 떴냐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년 8월 달에 매도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 하고 한 자리가 여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이게 아까 했던 2021년 9월 달과 똑같이 2023년 9월 달에 20 하방. 뭐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 그때 이 패턴을 꼭 해하십시오. 이렇게 20, 20이 역연짜기 종합에 나오면 이건 볼장 다 봤습니다. 이때 특히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셔야 할 줄 알면, 내가 옵션에서 양매수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내려갈 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10배 터집니다. 내가 그럼 1,000만 원이면 10배 터지면 1억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선불해서 깨진 거를 이게 커버시켜 줍니다. 그래서 종합에서 20 하방 나오면 양매수. 그죠? 꼭 잊지 마시오, 여기가.
같이 저희 회원님들하고 양매했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줬어도 여기서 우리가 둘둘 치키는 우리가 끝내 1이라 자리였잖아요. 그럼 얘가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주가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역행자로 빠집니다. 5가 역행으로 빠진다는 것은 이렇게 빠지면 들어주는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도 역행, 내려갈 때 역행자. 그러면 이게 역행으로 빠진다는 것은 들어주는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얘가 60이 역행이 아니죠. 그럼 얘는 일단 들어주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제가 뭐랬냐면 3개월, 최소한 3개월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먹고 도망가십시오라고 했던 지역이었죠. 역행이 아니까. 그럼 이쪽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체 종합에서 30분봉이거든요. 여기 중보 나쁘다가 나왔죠. 똑같이요. 30분에서 20 역행. 꼭 30분봉을 여러분들이 옆에다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지금 내려갈 때 왜 밑에서 떠야 되냐고요? 왜 떠야 되냐면 보십시오. 여기랑 똑같잖아요. 얘가 20이 여기에 나왔지만 60은 여기에 아니죠. 얘가 지금 60이 여기에 아니죠. 그럼 얘 무슨 파동을 줘야 되죠? 이렇게 들어주는 이 파동을 우리가 M파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단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 들어줬을 때 얘는 이게 강력한 저항이에요. 요 사이가 저항인데 특히 여기 240까지 가든지 아니면 20올라다 꺾어지면 요건 우리가 다음 주에 매도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주가에서 반드시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엔화 값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국내 환율을 보셨어요? 국내 환율은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밑에 150에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엔화 환율이 이렇게 강하다,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엔화 가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엔화 환율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엔화가 똥값이고 일본의 금리가 똥금리니까 일본에서 많은 돈을 갖다가 대출받아서 꿔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이건 일반뿐만 아니라 투자회사들도 일본에서 대출받아서 전 세계에 투자하고 그중에 일부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엔화 환율이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떨어져서 150엔도 깨고 이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얘가 밑으로 내려버진다면 우리한테 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감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150엔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확률은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지키고 갈 수 없다. 왜? 얘도 똑같아요. 이 시기에 보니까 밑에 얘가 여기서 지금 240에서 뜨고 있죠. 여기서 어쨌든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물론 얘가 너무 올라가도 문제지만 이제 거꾸로 내려갈 때 얘는 150엔을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우리가 이걸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엔화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냐는 거죠. 여기도 누가 들어왔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떠들었죠. 슈퍼 엔저 용인할 수 없어. 야, 엔화 값 너무 똥값이야. 위안화 너무 똥값이야. 이건 우리 미국한테 불리해. 그런 얘기가 강하게 하면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드디어 기회는 이때구나. 일본도 똑같이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노다로가 금리 인상에까지 발휘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아베 시절에는 무조건 되고 엔화는 떨어져야 돼. 엔저가 일본의 수출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보통 일반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수없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엔저가 그렇게 수출업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많은 일본의 기업체들이 이미 해외로 나가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너무 인플레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엔화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 사람 말고도 역시 다른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저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얘를 이제는 한번 이런 관심 대상에 놓으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역시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이쪽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구나. 이게 또 너무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 못하는데 150엔을 밑으로 확 깨져나가면 이때 시장이 어떻게 발작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중요한 위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승전 트럼프다 알아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가 유리한가요? 트럼프인가요? 아니면 해리스인가요? 그때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서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가. 여기 보면 최근에 여기 보면 뭐 트럼프가 경합주에 뭐 해리스의 박빙의 우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요거 트럼프 바이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여론조사는 해리스 우위, 또 여기 보면 뭐 트럼프의 해리스가 우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걸 여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누가 유리한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잘못하면 가짜 뉴스에 속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해리스가 44대 41에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44대 42대 그러면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러면 이건 제일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 제일 하층에 속합니다. 최소한 중간 이상이면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조사하는 업체가 수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부만 끄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전체 확률적으로 누가 더 우세해. 그럼 이거는 중간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고 하이레벨은 아닙니다. 하이레벨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이레벨은 이따위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는데?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걸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스윙 스테이트가 아닌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이게 어느 나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보수층을 지지하는 쪽과 진보를 지지하는 층은 색깔이 완전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 그렇지 않은 쪽,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는 이쪽, 여기 보면 위스콘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여기 이 그림상 그렇습니다. 네바다, 그다음에 아리조나.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지난번 대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났던. 그러니까 아주 진한 빨강이 아니라 덜 빨강 요런 위치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지아라든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보통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는 감히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 확정질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셨을 때 전체 몇 대 몇 이걸 보지 마시고요. 미국은 우리랑은 투표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힐러리 때도 득표수에서 이겼어도 여긴 승자 독식, 어느 한 주를 누군가가 이기면 거기 대운수를 다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찾아볼 때는요, 몇 대 몇 따위 쳐다보지 마시고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경합주에서 누가 우세하니 우리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면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박빙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여기 쭉쭉쭉 보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왜 분수령인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갖다가 V자으로 반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수룩하게 기업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 애플, 메타, 아마존, 기타 등등 발표라고. 뭐 FMC가 있고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고용이 있는 거 얘기할 것도 없는데, 얘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급등을 주는 것을 나타내야 미국 시장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걸 우리가 체크하면서 맨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7월 달에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내린 걸 언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까 진짜 중요한 분수령은 8월 5일부터라고 했죠. 8월 초부터 얘가 왜 중요한 분수령이냐면, 과거 역대 미국의 대선을 분석해 아주 재밌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선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여당이, 그러니까 해리스, 여기 보면 해리스가 되겠죠. 여당 쪽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무려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죽자사자 계속해서 금리 올리면 더 죽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게 주가가 만약에 3개월 남았는데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면 이건 결코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스윙 스테이트에서 분명히 트럼프가 우세한 건 맞지만
조 바이든에 비해서 해리슨이 치고 올라가는 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8월 달부터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그 3개월 동안이 향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80%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이걸 막으려고 전체적 계속해서 주식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를 계속 유발할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는 반대 개념을 하려고 할 겁니다.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